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2022년 창업지원 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개가 됐고요.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이제 라이브 챗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90분 정도 진행됐고 오늘은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출장 중이라서 얼굴을 찍는 그런 이제 영상 촬영은 못 하고요. 음성만 나오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온라인 창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가 있었고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성장 단계별 지원, 혁신 분야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뭐 민관 협력, 뭐 창업 교육, 바우처, 창업 생태계 기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구분을 나눠서 섹션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현재 그 창업진흥원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지금 2022년 창업지원 통합 설명회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자, 일단 그 공지사항 그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또 그 통합 설명회 발표 자료가 있어요. 요걸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실제 이 영상에서 보셨던 그 통합 설명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요. 진짜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니, 요약할 게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 90분 동안 이거를 왜 봐야 하는지 좀 다 봤거든요. 보면서 왜 내가 이거를 봐야 하는지 진짜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90분 동안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의 깊게 살펴볼 사업들은 역시 이 성장 단계별 지원에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창업도약 패키지 이 4가지고요. 나머지는 제가 굳이 체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 소부장, 비대면 지금 다 나와 있어 이미 공고가 떠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이미 나와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이쪽 부분들은 여러분이 뭐 크게 관여될 부분들이 아니고 뭐 실전 창업 교육이나 뭐 이런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은 뭐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중에 아직 공고가 안 뜬 거는 요거 4개고요. 이미 공고가 나와 있는 거는 거기 이미 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그 1357인가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또 답변도 잘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에서 설명을 보신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볼게요. 제가 실제로 뭐 이것 링크는 걸어드릴 텐데 이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제가 올 초에 한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 나온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자료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21년도에는 1,002억 원 정도에 1,530명 뽑았는데 한 98,289만 원, 즉 982억 원 정도에 1,500명 내외로 이제 선정이 될 것 같다. 한 10% 정도 이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가 아니고 이게 몇 프로죠? 2%? 2% 정도 줄었나? 뭐 하여튼 2% 정도 줄었는데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습니다. 뭐 982.89억 원, 1,500년에 똑같습니다. 예, 뭐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 전담 멘토링 창업 교육 예전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나마 오늘 있었던 온라인 통합 설명회 중에서 유일하게 2021년 대비 달라지는 점을 이제 넣어놨죠. 아무래도 이제 이 창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넣었는데 일단 좀 볼 필요가 있는 건 있어요. 발표 평가 시간 확대가 예전엔 20분 내외, 그러니까 질의응답 포함해서 20분으로 했었는데 30분 이상으로 올려서 이제 심층적으로 더 평가를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빡세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뭐 일단 그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 및 형식의 다양화로 창업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겠다. 뭐 이전에 있는 교육을 좀 더 다각화하겠다라고 해서 뭐 2021년에는 뭐 사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교육 했는데 뭐 창업 에듀 뭐 이런 거 통해서 하고 뭐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 사업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비 부정사용 사전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빡세게 관리를 하겠다. 요게 있는데 요걸 좀 행간을 읽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발표 평가가 실제로 그런 요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발표 시간이 모자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못했는데 시간이 또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뭐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30분으로 늘었는데, 사실은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 그 여러 가지 살펴봐도 30분 넘게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거 물어보고 발표하고 평가하는 게 사실 20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30분을 늘리겠다는 건 지금 안 그래도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한 1.2배수 해가지고 뽑으면은 거의 한 이틀, 3일에 걸쳐가지고 평가하던 걸 이걸 지금 한 4, 5일로 늘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 주관기관 죽어나라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심층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질문만 많아지고 까일 부분만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더 이렇게 뭔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냐 그럼 그건 또 좀 다른 얘기라고 봐요. 그거는 좀 약간 그 발표의 어떤 형태와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인데, 뭐 어쨌든 뭐 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교육 내용 형식의 다양화, 요거는 자, 이 창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교육에 대해서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강사진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창업 교육 나가 보면은 어떤 분 얘기하는 거 정말 저도 주의 깊게 감사하게 듣고 되게 많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오히려 그분에게 우리 학교도 한번 와가지고 좀 강의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적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나가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데도 있던데요. 근데 뭐 저도 이게 사실 외부에 강의 나가면 좀 헛스윙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아서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좀 약간 복불복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뭐가 더 좋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실 강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으면은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을 들어도 시간이 아까운 건데 어떻게 퀄리티를 살릴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뭐 그냥 창업 에듀를 하겠다, 뭐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교육을 하겠다.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아마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참여를 해주실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실 이게 좀 말이 있었죠. 이제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미 다 외부에 노출이 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올해 2022년도 들어와서 이 사업비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빡세게 관리할 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도 2021년도 한 10월 달쯤 해가지고 여러분 총창사 쪽 관련해가지고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 이 사업비 부정 사용하고 그 브로커하고 요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 지난 3년간 전수조사 나온다고 뉴스에 한번 대거 계속 네이버에 떴었어요. 지금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올해 조금 총창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너프되는 분위기가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살펴보면은 뭐 예창패도 그렇고 초창패도 그렇고 그런 걸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웬만큼 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정 사용에 대한 얘기나 브로커에 대한 것들은 항상 매년 나오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거는 사실 단순히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뭐 중기부나 창진원 입장에서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얘가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 하라고 멘토제가 있었어요. 이걸 하라고. 근데 지금 이거를 정기 모니터링해서 부정 사용을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더 빡세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멘토제를 운영을 해서 전담 멘토제를 운영을 해서 사실은 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할 때 멘토가 승인을 안 해주면은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청창사도 실제로는 거기 전담 교수가 있어서 그 교수라는 사람이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더 빡세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멘토제나 그런 교수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얘기죠. 그러면 멘토즈를 왜 전담 멘토를 두고 왜 이거를 할 것이냐? 그럼 이게 이제 좀 그 존속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럴 거면은 전담 멘토 없애고 그냥 창업자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사업비는 빡세게 관리하는 건 뭐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럴 거면 그냥 전담 멘토를 차라리 의무 사항을 없애버리고 필요할 때 멘토링 요청하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또 그건 아니죠. 여기 전담 멘토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납득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뭐 어쨌든 바뀌었답니다, 요렇게. 예, 뭐 바뀌었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올해 좀 좋은 이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참 보십시오. 자, 여기 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 기관을 통해 업력 3년에 블라블라블라. 자, 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 기관을 통해 업력 3년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유막 창업 아이템의 고급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 성장을 지원. 유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 성장을 지원. 자, 92,540만 원, 뭐 925억 원, 925.4억 원, 910개사 내외. 예,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나왔던 거는 전혀 다른 게 없고요. 뭐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실 때 여기에서 뭔가 좀 부연 설명으로 뭐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있냐? 그럼 절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창업도약 패키지. 안 읽겠습니다. 읽는 것도 시간 낭비인데 그냥 올해 1월 달에 나온 거랑 이번에 이 중소기업 이거 한 거랑 해보면 똑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2월 말 예정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중심대학. 요거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을 아꼈던 게 구체화가 안 돼서 그랬는데 실제로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게 2021년 가을에 실제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중기부에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런칭을 시켜서 이제 각 권역별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도, 대경권, 뭐 동남권 이렇게 권역을 6개로 나눠서 여기에 창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걸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지역 청년 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공고가 떴었고 실제로 그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가 작년 12월 중순에 있었어요. 2021년 12월 16일에 있었고 이 당시에도 뭐 저희 쪽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고 해가지고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서울대학교는 지원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 지금 한 개가 지금 창업중심대학이 돼 있는데 아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아마 거의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어떤 대학이 됐을지는 좀 상상이 됩니다. 요거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미 작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저도 전반적인 스토리는 안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어떤 건지 몰라서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 구체화돼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개의 창업중심대학,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 개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그 창업중심대학에 총 85개사 예비 창업 40개, 초기 창업 25개, 창업 도약기 2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거고 토탈 6개 합치면은 510개사를 360억 내외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총 지원 수가 나오게 돼 있고 모집 기간은 3, 4월 예정인데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창업 중심 대학 예비는 뭐가 다르냐? 기준 동일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건 전주기적인 지원. 그러니까 전주기적인 지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비 창업자 이제 0년차, 그다음에 1년차에서 3년차, 4년차에서 7년차 이게 예비 창업이고 이게 초기 창업이고 이게 도약이잖아요. 요 세 개를 하나의 대학교에 묶어가지고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딱 보시면은 그냥 그 창업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기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40개, 초기 창업 패키지 25개 기업, 도약 창업 도약 패키지 20개 기업의 그 사업을 똑같이 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좋은 거는 이게 약간 그 어떤 영속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와 해당하는 거를 이 창업 중심 대학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갈 때 그 안에서 또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잘만 이제 성장을 하면 초기 도약으로 그 대학 안에서 영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이 의미가 되도록 유지가 될 것이냐를 보려면은 이제 이게 지금 당장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거 실제로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한 5년 정도를 좀 봤을 때 그 영속 가능성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만약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초기에서 도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쭉쭉 갈라서 요것 따로 그렇게 그냥 해서 프로그램만 그냥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를 그냥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논의 대상인데 자 보세요.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 창업 확산 및 성장 단계별 창업 사업화 지원.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창업 중심 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 확산 및 성장 단계별 창업 사업화 진흥화. 참 그래도 조금 창의성 있게 좀 바꿔놓지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지. 예,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 바로 첫 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이어가지고 똑같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도 뭐 전담 멘토링하고 창업 교육하겠다.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도 뭐 원스톱 창업 창구, 뭐 투자 유치, 아이템 검정 풀이 이거 다 초창배에서 하던 거거든요. 창도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세 개의 프로그램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전주기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속성. 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기관의 입장이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 모든 선정되면 좋은 겁니다. 총평은요. 제가 이 오늘 90분 동안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은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진짜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영상, 그 다음에 음향. 제가 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참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진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참 많은 시설비와 투자를 기울여서 아주 그냥 영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아냈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굉장히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 PPT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꼬박꼬박 또박또박 단 하나도 틀린 것도 없고 더함도 없이 가감도 없이 잘 읽어주셨는데 참 저런 거는 나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반성을 하면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되게 많은 신경을 썼다. 요게 이제 총평이 되겠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창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는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변화가 됐든지 간에 결국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본인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 계획서에 잘 녹여내서 또 좋은 멘토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2월 말이니까 예창패, 초창패가 이제는 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슬슬 좀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요 3주에다가 이제 아마 모집 기간을 보통 3주 혹은 2주 정도를 잡아줄 텐데 그럼 뭐 얼추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최대 5에서 한 6주 정도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로 아이템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서 뭐 이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그러라고 있는 사업이니까 정말 선정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사업 자체를 좀 되게 튼튼하게 이게 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기반을 굉장히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M&L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고 또 그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창업 교육에 정말 많은 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